당뇨 걱정하면 뭘 떠올리시나요? 보통 설탕, 간식, 탄산음료부터 떠올리시죠? 그런데 사실 당뇨를 악화시키는 주범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밥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그 밥,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고 하죠. 최근에는 밀가루나 가공식품을 많이 먹긴 하지만 여전히 이 밥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인데요. 하지만 이 밥은 탄수화물 흡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당뇨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밥을 줄이거나 끊어야 되나요? 그런데 밥을 줄이면 혈당이 잡힐까요? 사실은 반대예요. 밥을 갑자기 너무 줄이면 오히려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폭식하거나 간식을 찾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결국 혈당은 더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핵심은 밥을 피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밥을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밥을 대체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잘 먹으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밥은 먹되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착한 밥을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밥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데이터가 증명하는 사실인데요. 단순히 이 밥만 바꿨을 뿐인데 혈당이 안정된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또 뭐 흰쌀밥 먹지 말고 현미밥 먹으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당뇨 늪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잘못 먹으면 현미밥도 잡곡밥도 심지어 건강하다고 알려진 밥도 혈당을 올릴 수가 있어요. 사실 밥을 먹어도 혈당이 오르지 않는 착한 밥은 따로 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떤 밥을 먹어야 하는 걸까요? 평생 당뇨 걱정 없이 살고 싶다면 수만 명의 회원분들을 상담한 혈당 전문가인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밥을 드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밥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착한 밥일까요? 먼저 현미, 귀리, 흑미, 정미 같은 잡곡밥들이 있어요. 이 밥들은 한마디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밥이에요. 공통점은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가 느리다는 건데요. 이 흰쌀밥이 엘리베이터처럼 빠르게 혈당을 변화시킨다면 잡곡밥은 혈당이 에스컬레이터처럼 천천히 올라갔다가 부드럽게 내려오는 거죠. 또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밥이 위장에서 천천히 소화되는 효과도 있어요. 게다가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단순히 혈당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대사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당뇨뿐만 아니라 체중 관리나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죠. 아, 그러면 잡곡을 많이 넣을수록 좋겠네요. 저는 10곡, 20곡까지 섞어 먹는데 좋은 거 맞죠? 정답은 X. 절대 안 됩니다. 잡곡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곡물을 한꺼번에 넣으면 소화가 어려워지고 오히려 우리 위장에 무리가 올 수 있어요. 뭐든지 과하면 탈이 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잡곡 조합은 3개에서 5가지 정도인데요. 이렇게 적당해야 혈당 조절과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밥 조합은 뭘까요? 중요한 건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밥을 먹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흑미, 정미, 병아리콩 조합도 괜찮고 현미, 보리, 완두콩처럼 다양하게 응용할 수도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각자의 그 입맛과 소화 상태에 맞게 조절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 밥을 선택하는 것. 이 원칙만 지키시면 어떤 조합이든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잡곡밥을 만들 때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실제 저희 한 회원분의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건강하게 밥을 구성해서 드시기 위해서 잡곡밥으로 여러 곡물들을 넣어서 식사를 하셨는데요. 굉장히 큰 혈당 스파이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콩도 들어가고 건강한 재료로 만들었는데 저도 처음엔 의아했었는데요. 그 잡곡에 들어갔던 재료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재료 중에 찹쌀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이 찹쌀은 생각보다 혈당 지수가 굉장히 높은 그러한 쌀입니다. 백미를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찹쌀로 바꾸셨는데 사실은 찹쌀도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그런 쌀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회원분에게 찹쌀 대신에 병아리 콩이나 다른 종류의 콩으로 바꿔보시는 걸 권장을 드렸고 혈당이 이전보다는 적게 올라가는 것도 경험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너무 아쉬워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혈당 관리에 좋은 특별한 밥 한 가지를 더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저희 회원분들께도 정말 많이 추천드리는 혈당 관리에 좋은 밥, 그건 바로 파로밥입니다.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파로는 이탈리아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곡물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익숙한 보리와 비슷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착한 탄수화물이고요.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는 저항성 성분이 많아서 먹고 난 후에도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또한 당이 적고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이 건강 곡물로 알려져 있는 퀴노아보다도 당이 절반 수준으로 적어요. 그리고 파로의 식이섬유 중에 아라비노자일란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중성지방 수치를 11% 낮춰주고 공복 혈당 수치를 감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로는 혈당 관리, 체중 관리 등 전체 다방면에서 좋은 그야말로 팔방미인 곡물인 거죠. 파로에 대해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고 꼭 파로밥 한번 해드시길 바라겠고요. 처음부터 100% 파로밥으로 드시면 너무 물릴 수가 있으니까 백미와 섞어서 조금씩 비율을 늘려나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기서 잠깐, 좋은 밥을 골랐다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겠죠? 좋은 잡곡을 골랐다면 이제 어떻게 이걸 먹는지가 중요한데요. 아니 뭐 밥을 먹는 게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이제 하실 수도 있는데요. 단지 잡곡밥을 선택하는 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서 혈당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밥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자, 어렵지 않으니까 끝까지 보시면 그 해답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밥을 지을 때 식초를 활용하는 겁니다. 에이 선생님, 그럼 밥이 시큼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몸에 좋아도 식초를 넣은 밥은 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식초를 넣어도 밥에서 신맛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당 조절 효과는 확실하고 식감도 더 좋아지는 기가 막힌 조리법이에요. 식초가 혈당을 조절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빠르게 분해되면서 혈당이 확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때 식초 속에 초산이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를 늦춰주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조절해줍니다.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길거리의 그 신호등을 떠올려 보세요. 보통 밥을 먹으면 이제 파란불이 켜지면서 탄수화물이 혈액 속으로 쌩쌩 달려가는데요. 그래서 밥 한 그릇을 먹자마자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거죠. 그런데 밥에 이 식초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초가 무슨 색이죠? 노란색에 가깝잖아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추는 노란불이 켜지면서 혈당이 한 번에 치솟지 않고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연구에서도 식초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당 상승폭이 확연히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또한 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우리 몸이 혈당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도 있는데요. 자, 이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밥을 지으실 때 물 한 컵 기준으로 식초를 한두 스푼만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천연 발효식초를 사용하면 더 좋고요. 식초가 이 밥 알에 골고루 코팅이 되면서 맛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밥의 식감이 더 고슬고슬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즉 혈당도 잡고 식감도 살리는 일석이조 조리법이라는 거죠. 밥 짓기 전에 식초를 2스푼 넣는 걸로 혈당 지수 낮출 수 있다면 이거 안 해볼 이유가 없겠죠. 식초의 초산 성분이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떤 식초 먹어야 하냐 질문을 주시면 어떤 식초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과 식초, 홍초, 발사믹 식초 다 괜찮은데요. 사실 근데 이게 밥에 넣어서 먹는 거다 보니까 제가 먹어봤을 때는 홍초는 너무 좀 안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과 식초가 가장 식감 측면에서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밥을 먹기 전에 흰 강낭콩을 섭취하는 겁니다. 강낭콩은 알겠는데 흰 강낭콩이 뭐냐고요? 흰 강낭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강낭콩의 한 종류인데요. 이름처럼 흰색을 띠고 있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건강식품입니다. 흰 강낭콩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콩이 아니라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주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인데요. 흰 강낭콩에는 파세올라민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분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그 침에 들어있는 효소인 아밀라제 작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탄수화물이 빠르게 흡수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을 몸속으로 들어보내는 문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평소에는 이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밥을 먹자마자 탄수화물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런데 흰 강낭콩을 먼저 먹으면 문을 절반쯤 닫아버려서 탄수화물이 천천히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어요. 이 효과 덕분에 흰 강낭콩을 식사 전에 먹으면 같은 밥을 먹어도 혈당 상승폭을 낮아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질문 주시는데요. 가장 좋은 건 식사 30분 전에 흰 강낭콩을 2~3 숟가락 정도 섭취하시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식사 전
전에 챙겨 먹는 게 힘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효과는 조금 줄어들더라도 그냥 콩밥으로 해서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흰 쌀밥만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꾸준히 실천하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인슐린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이 콩밥 먹으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 회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한 달 정도 전에 한 회원분께서 올리브유를 밥에 이렇게 뿌려서 버무려서 드셔보셨는데 정말 혈당이 절반까지 적게 올라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회원분의 데이터로 효과가 있다는 걸 봤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건 또 못 참는 성격이어서 직접 제 몸에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게 밥에다가 기름을 뿌려 먹는 건 조금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혈당은 확실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안한 방법은 밥 먹기 전에 올리브유를 한 스푼 정도 마시고 밥을 먹었더니 비슷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만약에 콩이 별로다, 콩을 별로 안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올리브유를 활용해서 혈당 방어하면서 밥을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식사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혹시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평소에 식사의 순서를 거꾸로 해주시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그 식사를 하시게 되면 뭘 제일 먼저 먹죠?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 밥이나 국을 먼저 뜨거든요.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참 신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순간 몸속에 혈당 경보 시스템이 울리게 됩니다. 특히 탄수화물을 먼저 먹게 되면 혈당이 순식간에 확 올라가게 되는데, 소위 말하는 그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져요.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다시 급락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막을 수 있을까요? 바로 탄수화물이 혈당을 들쑤시기 전에 방어막을 먼저 깔아주는 거죠.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밥을 나중에 먹는 겁니다. 브로콜리나 오이, 상추 같은 채소를 먼저 드시면 채소 속의 식이섬유가 우리 위장에 보호막을 형성해서 탄수화물이 순식간에 흡수되는 걸 막아줍니다. 또 이런 고기나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을 채소 다음으로 드시면 그 안전벨트 역할을 하고 포만감까지 오래 유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과식까지도 막을 수 있는 거죠. 실제 저희 회원분들이 가장 쉽고 빠르게 효과를 보시는 게 바로 이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이렇게 순서만 바꿔도 같은 양의 밥을 먹었을 때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좀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습관이 되면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게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밥을 줄이는 게 아니라 밥을 먹는 방식을 바꾸는 것,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당뇨 관리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당뇨 관리와 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당뇨 관리를 위해서 밥을 아예 끊어야 하는 것도, 무조건 잡곡밥만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밥을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실제로 밥을 바꿨을 뿐인데 혈당이 안정된 사례들도 보셨죠? 같은 한 끼라도 좋은 밥을 먹고 혈당을 덜 올리는 조리법을 적용한다면 약 없이도 혈당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뇨 걱정 없이 자유롭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배운 방법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